네, 계속해서 시장의 큰 그림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NH투자증권의 나정환 투자전략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대내적인 이벤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열리게 되는데 7차례 연속, 7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동결에 나선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상은 끝이 나는 걸까요? 어떻게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습니까? 일단 한은의 금리 인상은 마무리다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1월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우선 최근에 미국 연준의 의사록에서 발표된 내용 중에서 굉장히 조금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많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뭐 몇 개만 예시를 들자면은 회의록에서 현재 제약적인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 활동이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좀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고, 최근 노동 시장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 타이트한 노동 환경이 조금씩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정말 타이트한 압력이 조금은 이제 풀려지고 있다라는 그런 발언도 있었고,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상방 위험과 하방 위험이 동시에 좀 공존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자체도 조금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 인플레이션 2%대 인플레이션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어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하지도 못하고 지금 인하하지도 못하는 그런 지금 현재 수준에서 이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조금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CME 패드와치에 따르면 사실 2024년, 그러니까 내년에는 1%포인트 가까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지금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금통위가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상황을 좀 보자면은 인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CPI 같은 경우 지금 전년 대비해서 3% 중반에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하기는 조금 어렵고, 또 가계부채 이슈가 있는데 최근에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가 108%까지 도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좀 어렵다. 그래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가장 지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에코프로 머티에 쏠려 있었습니다. 지금 17일에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가 36,200원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제까지 보자면은 공모가 대비해서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적됐고, 오늘은 또 이 시각 현재 8%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음. 에코프로 머티의 상승은 코스피 100 편입 기대감 때문에 좀 선행적인 매수세가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어제 40위권 초반대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5거래일 평균 시가총액이 한 50위대라면은 그 다음 선물 옵션 만기일, 이번 같은 경우는 12월 달 중순이 되겠죠. 그때 코스피 200의 특례 편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뭐 패시브 자금도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어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현재 2차 전지 전반적인 업황 같은 경우 전방 수요 둔화로 인해서 좀 업황 자체가 조금 둔화되는 국면에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유의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LS 머티리얼스 또 일일과 금요일과 월요일에 또 청약 일정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리튬 가격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하락 추세인 거죠?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탄산 리튬 1월 선물 가격 자체가 한 6% 정도 하락을 해서 계속해서 그 리튬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좀 2차 전지 업황의 부진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방 수요 부진으로 뭐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고, 동시에 2차 전지의 생산 능력 자체는 굉장히 많이 중국에서 늘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는 부진한데 생산은 과잉인 이런 상황이 결국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기차 수요는 조금 어느 정도 수요 회복을 위한 기반을 좀 다져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기차 가격이 좀 더 내려가야 되고, 금리도 조금 더 빠져야지만 전기차 수요가 좀 살아날 것 같고요. 충전 인프라도 조금 더 쌓여야지만 이 전기차 수요가 이제 내년 뭐 1, 2분기 정도 지나면 조금씩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리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BT 수준까지 떠들어졌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추가적으로 하락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2차 전지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한 20년 수준까지 2020년까지 떨어졌다는 점에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다시 엄청 높아진 수준은 아니다는 관점에서는 좀 트레이딩 바이 뭐 박스권 흐름 정도는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로봇주가 일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요즘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였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캔들이 약간 십자 도지형처럼 이렇게 매수와 매도 공방이 상당히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두산 로보틱스 이 시각 현재는 1% 하락 중인데 그런데 그동안 못 갔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다른 로봇주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로봇주에 대한 투자 의견도 주신다면요. 일단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 15일 이후에 어제까지 9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죠. 가장 큰 호재는 일단 정부의 로봇 관련 완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능형 로봇 개정안을 시행을 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실외에서 이 로봇들이 보행자의 지휘를 얻어가지고 보도 통행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실외 이동이 가능한 로봇들을 이용해서 뭐 배달이라든지 뭐 순찰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신사업을 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업황의 좀 개선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산 로보틱스 상승폭이 조금 두드러지면서 전반적으로 말씀 주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다른 로봇주도 동반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사실 그 매수 주체를 보시면 개인 매수세가 강했어요. 이게 왜냐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아마존이 아이로봇을 인수한다. 그리고 인수하는 거를 EU에서 승인해준다 하면서 아이로봇 주가가 한 40%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로봇 테마가 조금 다시 올라오면서 개인 매수세가 좀 몰린 점이 주가 상승에 기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협동 로봇이 중요한데 이 고령화에 따라서 노동 인구가 좀 감소하고 있고 생산성 저하를 자동화 로봇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나 뭐 일본 이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이 로봇 산업의 발전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로봇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또 유럽발 노이즈로 인해서 17% 급락하기도 했었는데 계속해서 로봇주의 주가의 흐름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간략하게. 네. 이번 주 주가는 한 2,500을 중심으로 뭐 상방 하방 50포인트 내에서 좀 박스권 흐름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가장 예의주시해야 할 지표는 그 한국 수출 12월 1일 날 이제 11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되는데 여기 증가율 자체는 10월 대비해서 조금 낮아질 수는 있지만 이 증가율이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한국 주식 시장 입장에서 펀더멘탈 개선 흐름을 이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지역적으로도 미국이나 일본 쪽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뭐 글로벌 해외 IB들도 한국 수출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2,500까지 쉬지 않고 왔으니까 이제 12개월 선행 PER이 지금 10.6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이렇게 상승세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 뭐 하락폭도 그렇게 낮지 않고 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개별주 중심의 장세가 이번 주에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NH투자증권의 나정환 투자전략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